저는 30대 초반까지는 그냥 아무런 꿈 없이 하루하루 시간 죽이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회사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 다니면서 모욕도 많이 당하고 쌍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현장 나가면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쌍욕 먹고 본사 들어오면 직장 상사한테 갈굼 당하고요. 그러면서 매일 밤 10시까지 쓸데없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되게 낙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내가 받는 급여 안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만족스러웠고 저는 행복했어요. 그렇게 5년간 회사 생활을 행복하게 했지만 제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팀장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매장에서 바닥에 머리 박으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술 마시고 밤늦게 전화 와서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시키면 안 했어요. 업무는 아무리 부당해도 다 했지만 저런 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른 팀원들은 팀장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춰줬는데 저는 그걸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팀장의 타겟이 돼서 갈굼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저보다 어린 구독자분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그냥 놔둬요? 회사에 보고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죠.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렇게 아랫사람들을 잘 갈구는 팀장들의 특징을 보면 윗사람한테는 정말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치질을 워낙 잘하니까 저 같은 말단 사원이 회사에 얘기해봤자 저만 낙오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제가 일본 여행을 한번 갔다 오려고 연차를 썼어요. 토, 일, 월, 화 이렇게 4일간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당연히 팀장이 싫어하죠. 감히 연차를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휴가를 다녀온 날 아침부터 정말 극단적인 갈굼이 시작됐습니다. 팀 회의 끝나고 회의실에 남으라고 하더니 1시간을 가둬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너 군대 갔다 왔냐부터 해서 뭐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점심 먹으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제 옆에 앉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면 귀에다 대고 계속 욕을 해요. 뭐 매장 관리가 개판이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또 가만히 욕을 듣고 있으면 빨리 밥 먹으래요. 그래서 밥을 또 먹으면 귀에 대고 욕을 또 시작해요. 이게 아주 신박한 갈굼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욕을 먹고 그 팀장이 6시에 퇴근하면서 지시를 하나 했습니다. 푹 쉬고 왔으니까 이 보고서 내일 나 출근할 때까지 반드시 끝내놔. 그 보고서는 제가 밤을 새도 끝낼 수가 없는 보고서였고 내일까지 끝낼 필요도 없는 보고서였어요. 제가 그때 정말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는데 눈앞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내일 스위치가 탁 하고 전환이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척을 했을 뿐이죠. 저는 그때까지 스스로를 기만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쌍욕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맷값 받고 매 맞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욕 먹어야지. 이게 얼마나 나약한 생각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인정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복하고 싶은데 스스로 변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냥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쌍욕을 먹으면서도 그래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나는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야.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현실을 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뇌의 스위치가 현실 세계로 전환이 된 거죠.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 암흑 속에서 제가 얼마나 회사라는 것을 싫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욕, 직장 상사의 갈굼, 그걸 견디고 회사에 헌신해도 나는 소모품으로 쓰일 뿐이고 결국 웃는 건 정치질하는 사악한 인간들 뿐. 이런 대우를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매우 부당한 처사이고 나는 그게 사실은 너무나 싫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눈앞에 편한 것만 쫓고 싶었던 거고요. 나약한 인간이었고 단지 변하는 게 귀찮고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살이였다는 걸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5분쯤 지났나? 저는 눈이 떠지면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자.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의 운전대를 찾아오자. 저는 그 팀장을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도피처에 숨어 있던 저를 현실 세계로 데려와준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저를 괴롭게 만든 것도 사실은 그 팀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머지않아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저는 예전과 동일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 뇌의 스위치가 현실 세계로 전환이 된 상태였거든요. 예전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고요. 예전엔 같이 회사 욕하고 직장 상사 흉보던 동료들과의 대화가 이제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바꿔야 할 건 하나도 바꾸지 않으면서 왜 남 탓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아무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다 제가 자초한 거잖아요. 그 팀장 잘못도 아니고 회사 잘못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저 자신을 빠뜨린 건 100% 다 제 잘못이죠.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막 저 스스로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나니까 되게 과감해지더라고요. 덕분에 더 이상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저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제 인생에서 회사 일보다 제 창업 성공을 훨씬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됐는데요. 회사 일은 딱 정해진 업무 시간 안에 프로페셔널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내놓고요. 퇴근 후 시간과 주말에는 한시도 쉬지 않고 창업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주말에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잔 적이 있어요. 한 9시간쯤 잤나? 사람이 피곤하면 주말에 9시간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일어나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막 저 스스로를 진짜 게으르고 나약한 인간이라고 엄청 몰아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바꾸려면 이 정도는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진 않고 저도 제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 악에 바쳤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분노했고 덕분에 저 스스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찌질한 직장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송두리째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직 현실 세계로 내 스위치가 전환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요. 우리는 모두 고통은 당연한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다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라고 배워왔거든요. 야, 그냥 해.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자주 듣는 익숙한 말인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눈앞에 편한 것만 쫓는 사람들의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나 갑의 위치에 서서 고통받지 않는 그런 상위 1%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상위 1%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버스가 저 멀리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낙천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가 나를 기다려주겠지 뭐 탈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버스를 놓치죠.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버스를 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이것도 좋지만 분노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요, 저 버스 놓치면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막 뛰어갑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던 거에서 조금 다르게 하는 정도로는 변화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본능을 거스르고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드문 사람, 상위 1%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매우 효과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